시장의 키포인트입니다. 간밤에 가장 주목됐던, 기다리고 있었던 지표가 네, 발표가 맞습니다. 됐었죠. 물가 지표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네. 혼선의 CPI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아직 시장이 좀 안심하기엔 이르다라는 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 실제 데이터는 물론 시장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아주 강하게, 특히 선물 시장은 뭐 1% 이상의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은 뭐 이게 주무시기 전에 봤을 때는 이렇게 안도하고 이제 자도 되겠지 했는데, 일어나서 또 다시 보신 분들은 뭐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었어요.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금은 약간 불안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헤드라인 CPI, 즉 유가와 음식료가 들어간 부분이 전월에 전년 대비 3.0%에서 3.2%로, 물론 시장 예상치가 3.3%였기 때문에 지표가 발표된 직후에는 시장이 안도했지만 조금은 더 뜯어보니 아직 그 에너지 가격의 상승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7월에 그 가솔린 가격이라든지 유가의 상승이 9월에 발표되는 8월에도 또다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 자체가 장 후반 갈수록 좀 눌리는,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이 또 미국의 10년물이 4%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이 좀 오락가락했고, 안 그래도 약간의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연준 의원들은 당연히 할 말을 했습니다. 물가가 안정되는 거는 오케이, 좋다. 그렇지만 아직도 중앙은행이 해야 할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면서 물가에 대한 방향성이 좀 고민스러웠는데, 추가 긴축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준의 금리 동결 이후에 금리 인하 시기가 사실 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 정도는 금리 인하해주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네. 이 기대가 조금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왔고 시장이 좀 하락하는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더불어서 뭐라 할까요? 중고차 가격이 하락한 부분들, 우리가 그동안에 물가 하락에 반영을 시켰었던 부분들이 이젠 다 좀 소진이 되고, 코어 같은 경우에, 핵심 물가 같은 경우에 4.7%거든요. 네. 진짜 이게 시장의 예상, 그리고 연준에서도 물가가 둔화될 것으로 보는데 정말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아직은 불확실하다? 이게 간밤의 시장의 어떤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는 우리 시장이고요. CPI 데이터 이후에도 추가적인 확인이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는 CPI 경제 지표였고, 두 네. 번째로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저희는? 이제 주택 물가 안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헤드라인 CPI, 즉 유가가 빠졌고 유가에 빠진 하락분이 물가에 반영이 되면서 연준의 피벗을 이끌 것이다라는 게 핵심이었는데, 하반기는 이 주택 물가가 안정을 찾으면서 핵심 물가 지수의 하락을 이끌 것이다가 가정이 돼야 돼요. 다행스럽게도 주택 물가 안정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밤에 나타났던 CPI에서도요, 주거, 미국 내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쉘터와 관련된 비용이 6월에는 전년 대비 7.83%가 나왔었는데, 간밤에는 7.69%, 조금은 내려왔습니다. 2022년 12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드디어 주택가격 하락분의 영향이 물가에 반영이 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기대 심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시장이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에는 에너지 비용의 하락, 하반기에는 주택 가격 하락에 의한 물가 안정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게 아직은 시장의 기대 요인입니다. 왜냐하면요, 에너지 가격은 미국의 CPI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음식료나 이런 부분까지 합치면 한 10% 내외예요. 근데 주택 물가는요,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 코어 같은 경우에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주택 물가 안정이 된다면 아마도 시장에서는 연준이 그래도 내년 초반에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찾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심을 올릴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주택 가격과 관련된 데이터들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택 가격 내지는 주택 심리, 하다못해 주택과 관련된 어떤 행동들이 나왔을 때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초에
혼선의 CPI라고 했잖아요. 시장을 처음엔 좋게 만들었다가 이게 뜯어보니까 에너지 가격은 다시 상승하는데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버틴 게 주택 가격은 또 안정을 찾잖아. 그래서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 의문점을 남겼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막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장이 될 것 같고 조금은 또 데이터 한번 봐야 된다라는 그런 불확실성 아니면 좀 스텝 바이 스텝 이런 단계로의 어떤 시장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저희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봐야 할지 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좀 상승을 하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시장이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는 2,500 후반에서 2,600 초반에서 계속 좀 뭐랄까요 눈치 보기 아니면 좋게 생각하면은 2,600 안착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건들이 조금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물가가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연준의 스탠스가 이제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뒤로 물러나는 모습들이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는데 다소 부족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수출이에요. 수출 자체가 많이 회복을 했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역 수지 자체가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수출이 플러스 즉 전년 대비 증가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수출 데이터가 우리나라는 그대로 국내 기업의 매출액 증가와 동일합니다. 매출액 증가가 나타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외형이 성장이 된다라는 거고 외형 성장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그동안에 우리가 좀 움츠러들었었던 고용이라든지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어떠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아직은 마이너스다 보니까 2,600 이상을 힘있게 달려가지 못하는 모습인데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야 2,600 안착, 경우에 따라서는 2,650이라는 상단을 뚫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래도 조금씩은 개선의 모습이 나타난다. 뭐 일본의 웨이퍼 수출, 대만의 수출 데이터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예상컨대 이 월 중반 이후에는 수출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은 살아날 것 같아요. 다만, 당장 지표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8월 중순까지는 뭔가 약간 2,600 안착을 위한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 ISM 제조업만 보더라도 신규 주문 데이터가 3개월째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제 기대를 꺾을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이 정각 후약으로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장중 흐름은 계속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안 그래도 내일 쉬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쉬잖아요. 네. 징검다리 휴가라서 이 투자자들은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서 시장 자체가 오늘은 좀 거래량이 좀 많아져도 좀 뭐랄까요 보합권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시장이 아직은 무너질 단계는 아니고 수출이 조금 해결이 될 수 있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버티는 장세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시장 키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월가외부 시간에서도 함께 해주시죠. 네.